자, 오늘은 마치 한 편의 디지털 금고털이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프로그램의 메모리를 해킹하는 기술, 스택 오버플로우에 대한 건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냥 좀 크기가 큰 데이터 덩어리 하나가 프로그램 전체를 장악해버릴 수가 있는 걸까요? 좀 황당하게 들리죠? 오늘 이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커가 노리는 바로 그 금고, 프로그램의 메모리 구조부터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특히 저희는 오늘 스택이라는 아주 특별한 공간에 집중해 볼 겁니다. 이 스택이라는 게 뭐냐면요. 프로그램의 임시 작업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필요한 정보들을 마치 메모장에 착착 적어 내려가듯이 쌓아두는 곳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데이터가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높은 주소에서 낮은 주소 방향으로 자란다는 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방향성 때문에 만약 데이터가 넘치면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덮어 써버릴 수 있는 구조적인 약점이 생기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해커가 날뛰기 전에 이 스택이라는 메모장이 평소에는 어떻게 멀쩡하게 돌아가는지 그 정상적인 설계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보안이 잘 지켜지고 있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보세요. 함수가 호출되면 이런 순서로 일이 진행됩니다. 일단 지시사항을 스택에 넣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나 일 끝나면 여기로 돌아와야 해 하고 반환 주소를 딱 적어둬요. 그러고 나서 자기 할 일을 막 하죠. 일이 다 끝나면 아까 적어둔 반환 주소를 보고 원래 있던 자리로 무사히 돌아가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모든 질서는 바로 저 반환 주소라는 메모 하나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네, 맞아요. 이 반환 주소라는 건 프로그램의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바로 GPS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누군가 이 GPS 목적지를 엉뚱한 곳으로 몰래 바꿔버린다면 당연히 프로그램은 완전히 길을 잃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겠죠. 네, 바로 여기가 공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본격적인 디지털 하이스트가 시작되는데요. 공격자가 도대체 어떻게 이 멀쩡한 설계도를 망가뜨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버퍼 오버플로우. 이름 그대로입니다. 데이터가 자기가 있기로 한 공간, 그러니까 그 버퍼라는 그릇을 넘쳐 흐르는 현상이에요. 물컵에 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넘쳐서 책상을 적시잖아요. 똑같습니다. 넘쳐 흐른 데이터가 주변 영역으로 스며들어서 마치 깨끗한 설계도 위에 잉크를 쫙 쏟아버리는 것처럼 중요한 정보들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정상적인 상태의 스택,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데이터가 들어갈 버퍼가 있고 그 옆에 중요한 기준점인 포인터, 그리고 우리의 GPS, 반환 주소가 차례대로 아주 안전하게 놓여 있죠. 모든 게 제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격자가 버퍼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큰 데이터를 쑤셔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넘쳐 흐른 데이터가 마치 잉크가 번지듯이 옆으로 쭉 밀고 들어가서 저장된 포인터를 망가뜨리고 마침내 원래 있던 그 중요한 반환 주소 자리에 완전히 새로운 악의적인 주소를 덮어 써버리는 겁니다. 설계도가 완전히 탈취당한 순간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프로그램의 원래 목표는 아주 순수해요. 원래 반환 주소로 돌아가서 내일을 계속해야지. 하지만 공격자의 목표는 정반대죠. 아니, 거기로 가면 안 되지. 내가 심어놓은 악성 코드가 있는 이쪽으로 와. 이렇게 반환 주소를 바꿔치기해서 프로그램의 조종관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공격자가 심어놓는 이 폭탄, 전문 용어로 페이로드라고 하는데요. 보통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NOP 슬라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일종의 안전한 활주로라고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실행 흐름이 혹시 빗나가더라도 미끄러져서 정확한 지점에 착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활주로 끝에는 진짜 공격 코드인 쉘 코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쉘 코드가 바로 해커에게 시스템 제어권을 넘겨주는, 예를 들면 원격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창을 딱 열어주는 그런 악성 코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덮어 쓴 그 반환 주소가 바로 이 활주로를 정확히 가리키도록 세팅하는 겁니다. 아주 치밀하죠? 자, 물론 이렇게 맨날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이 고전적인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정말 똑똑하고 정교한 디지털 요새들이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방어벽은 바로 스택 카나리입니다. 이거 비유하자면 금고 문 앞에 설치해둔 레이저 감지선 같은 거예요.
반환 주소 바로 앞에다가 아무도 모르는 무작위 값을 딱 심어두는 거죠. 그리고 함수가 끝나고 돌아가기 직전에 어디 보자 이거 그대로 있나 하고 확인을 해요. 만약 값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 그건 누군가 침입했다는 명백한 증거니까 바로 경보를 울리면서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시켜버립니다. 두 번째 방어는 한층 더 강력합니다. DFP, 우리말로는 데이터 실행 방지라고 하는데요. 이건 아예 스택 메모리 영역 전체에다가 여기는 데이터만 두는 곳이지 코드 실행 금지 구역이라는 팻말을 붙여버리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되면 공격자가 아무리 기가 막힌 쉘 코드를 스택에 써놓는다고 해도 CPU가 그걸 실행하라고 하다가 여기 실행 금지 구역이네? 미안하지만 실행 못해 라면서 딱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방어 기술, ASLR은 정말 교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랄까, 금고의 위치를 매일, 아니 매 순간 바꾸는 거랑 똑같아요.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스택이나 중요한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의 메모리 주소를 마구잡이로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제 분명히 저기 있던 금고가 오늘은 온데간데 없으니까 도대체 어디를 조준해서 총을 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카나리는 반환 주소를 지키는 일종의 감지선, DEP는 스택을 실행 불가 구역으로 만드는 팻말, 그리고 ASLR은 공격 목표 주소를 계속 바꿔서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바로 이 세 가지가 현대 보안을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방어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마 예상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방어 체계가 생겼다고 해서 이야기가 끝날까요? 천만에요. 이 방어벽마저 뚫으려는 해커들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은 절대 끝나지 않죠. 특히 DEP를 우회하기 위해 등장한 이 ROP, 즉 반환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기술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건 외부에서 폭탄을 몰래 들여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은행 안에 원래 있던 가위, 풀, 종이 같은 합법적인 도구들만 주워 모아서 그것들을 엮어가지고 협박 편지를 써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프로그램 안에 이미 존재하는 실행이 허용된 코드 조각들, 이 가젯들을 레고 블록처럼 교묘하게 연결해서 자기가 원하는 공격을 완성하는 거죠. 정말 창의적이지 않나요? 물론 이런 고급 공격이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쉽지 않죠. 예를 들어 카나리 값을 미리 훔쳐보거나 ASLR 때문에 뒤죽박죽이 된 주소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정부 유출 같은 또 다른 취약점이 먼저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작은 구멍들을 마치 체인처럼 연결해야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아주 고난도의 공격인 셈이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 시간인데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수십 년이나 된 고전적인 공격 방식이 왜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걸까? 하고 말이죠. 그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프로그램의 운전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제어 데이터와 우리가 입력하는 것 같은 일반적인 사용자 데이터가 아무런 칸막이도 없이 그냥 한 공간에 뒤섞여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바로 이 태생적인 구조적 문제 때문에 새로운 공격과 더 강력한 방어 기술 사이의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세이프 스택 같은 기술들이 연구되고 있어요. 이건 아예 처음부터 제어 데이터는 제어 데이터 전용 금고에, 사용자 데이터는 사용자 데이터용 공간에 이렇게 물리적으로 둘을 떼어놓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우리는 프로그램의 아주 기본적인 메모리 구조에서 비롯된 단 하나의 취약점이 어떻게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우리가 매일 발딛고 서 있는 이 거대한 디지털 세상의 기반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안전하고 견고한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